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0여 년에 걸쳐서 1000억대의 자산을 일군 투자자가 있다. 어떠시겠습니까? 네, 주식 농부라는 필명으로 많이 알려주셨죠. 스마트 인컵의 박영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 농사는 짓다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와 있어도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면 살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 그 자금이 마련되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돈을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한 35년 동안 이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래서 적어도 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만 된다.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투자하신 지 30여 년. 35년.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숫자로 얘기했어요. 1000억대 이상의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정확한 것은 애초에 저도 이제 98년도에 뭐 한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버는 쪽적 우리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산이 불어난 거지 그 4,500만 원이 뭐 지금의 어떤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4,500만 원이 1,000억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면서 글쎄,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투자 수익과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임금 소득을 통해서 계속 버는 쪽쪽 우리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는 뭐 이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증권사 근무하기 전에 또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 주식 정보와 월간 주식 정보를 이제 편집해서 발간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자문사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이러다가 이제 94년도 7월 달에 제가 이제 교보증권이 들어가서 교보증권에서 이제 97, 8년도에 압구정 지점장을 했습니다. 7, 8년이면 IMF 그때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압구정 지점장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좋았어야 되는데 그 부자 동네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이제 빠지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객들 자산을 관리해주는 입장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뭐 이제 본의 아니게 큰 손실을 이렇게 나게끔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IMF를 통해서 뭐랄까 이 인생도 좀 배우고 또 이 투자에 대한 본질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남의 자산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사를 그만두고 2000년도부터 이제 투자 상담사라고 해서 이제 내 고객을 중심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면서 운용을 하는 이제 투자 전문위원으로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하다가 9.11 테러가 났습니다. 9.11 테러 때 그때도 곤두박질 쳤죠. 주가가 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미국의 뉴욕 센터가 막 비행기 폭격을 맞아서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자유로운 어떤 프리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주가가 순식간에 20, 30%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누가 주식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참 남의 자산 관리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내 거 같으면 내 맘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자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도 9.11 테러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동행하면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 기업의 본질을 모르고 이제 팔아달라고 해서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주변에 있는 돈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떠안으셨군요. 그렇죠. 떠안고 세상이 싫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9.11 테러 이런 건 아시겠지만은 9.11이 나고 나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수직 상승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2, 30억 정도 이렇게 이상 이제 투자가 됐는데 그게 뭐 2, 30억 이상 돈이 벌어져 가지고 오늘의 어떤 그 주식농부의 어떤 기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마련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악재가 그야말로 호재가 됐군요. 아니 그 주식 농부라는 필명은 네. 어쩌다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슈퍼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슈퍼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그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속적으로 져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뭐 저는 이제 전쟁이 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에 근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뭐 나도 하나의 개인 우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고 또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은 그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기업이 이끌어 나가니까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이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크게 기여하고 그 마땅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슈퍼겜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그냥 주식 농부다. 주식 농사꾼이다.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그 2006년도 7월 달에 그 인터뷰를 하고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그 제가 이제 슈퍼게임과 주식 농사꾼이라는 칼럼을 이렇게 기고하면서 주식 농부 삶을 이렇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3, 4년 정도 보유하고 또 다른 그런 회사를 찾아서 또 주식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제가 뭐 17년, 뭐 15년 이상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조니 대표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뭐 주식은 사서 모으는 것이다, 장기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근데 하는데 묻어두라고. 약간의 그것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적어도 이제 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 4년 정도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3, 4년 정도 그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기업을 바라보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여러 가지 절지부심껏 때 이제 성장한더라도 성장하는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뭐 인력 투자가 되고 뭐 또 자금도 투자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그런 당시에는 돈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투자가 되고 이러면은 2, 3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축적이 됐을 때 이제 매출액이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환원이 될 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을 적어도 3, 4년 정도 보고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3, 4년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100세 인생. 뭐 50 되면은 직장생활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면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하고 이제 나는 이제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기업을 이제 분석한다는 얘기를 이제 소통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태로 동행하고 소통하는 행위들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주가만 바라보고. 근데 저 대표님 아까 3, 4년을 그 기업을 분석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3, 4년 분석할 때 그냥 보면서 공부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조금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단 누가 얘기하면 사놔야 됩니다. 일단 사요. 좀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놓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주가 얘기했을 때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적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은 이건 내 주식이 아니야.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를 많이 알게 되면 그 회사의 가치를 그 알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더 떨어져라. 내가 좀 더 사게 돈 좀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 사야 되겠다. 모은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왜 다시 또 곤란해졌잖아요. 막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살아가는 동안 뭐 언제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이러한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집단지성을 통해서 잘 극복하면서 이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가의 어떤 흐름, 이 등락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시장과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시장이라고 하는 그 상황, 이런 부분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팬데믹만 하더라도 갑자기 모든 게 올스톱 됐잖아요. 이러니까 뭐 각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려고 돈도 풀고 재정정책 포함해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독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상화 됐잖아요. 이러니까 풀렸던 돈 걷어들이고 이러면 금리도 좀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학교에서 제가 이제 경제 교육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경기가 좋다는 것은 뭐가 경기가 좋은 건지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뭐가 나쁘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 각자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뭐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특히 또 기업들은 또 금리에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또 우리는 또 원자재 수입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유가라든가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더 나아가서 뭐 미중 간의 문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대외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후달린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증권시장에 한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갑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도 이렇게 볼 때 제가 자꾸 시장의 어떤 타이밍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선물 옵션이나 뭐 ETF 펀드라든가 뭐 인덱스 펀드나 이런 쪽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이 이제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판은 항상 바뀌잖아요. 바뀌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정말 돈 잘 버는 또 기업이 또 있잖아. 한계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겠지만은 또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 좋잖아요. 또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 또 내수 기업이 좋고 또 뭐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도 올라가면은 또 관련 산업들이 또 좋잖아요. 나머지 부분. 그래서 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은 뭐 대외 변수 이런 부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항공모함 같은 기업에 이렇게 탑승해 있으면 웬만한 뭐 기상학과 이런 것들 문제없이 목포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돛담배, 뭐 통통배 아니면은 뭐 모터배 막 이런 거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닌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아마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파트너십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뭐 셀코 TV니까 일반 뭐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보통 5단계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야, 거두절미하고 야, 종목 하나 줘라. 정보 하나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최고의 어떤 투자 단계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남의 얘기 듣고 하는 투자 단계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보고 이러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과거의 어떤 그 주가라든가 거래량을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한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전문가처럼 다 이렇게 주가를 다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 줘서 투자해보라고 그러면은 이론과 실제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자산운용사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정량적인 분석, 기업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어떻게 뭐 성장 가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래도 미래의 어떤 트렌드, 방향을 잇고 저는 이제 우리 투자업계 그 강방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이 회사가 온전히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뭐냐면은 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주인의식, 기업가 정신, 또 더 나아가서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자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나는 사업가니까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 보면은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보이잖아요. 네. 슈퍼마켓 이런 데 가고 이러면은 잘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 야, 애들 돈 잘 벌겠네. 옛날에 삼양식품에 뭐 이렇게 불당면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식품 트렌드 이런 것 바뀌어가지고 이제 비건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 10계명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이제 세상을 봐라. 대표님께 제가 또 이거 하나 여쭙고 싶었어요.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3년 안에 팔 것 같으면 아예 사지도 마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 주식을 이렇게 보면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량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0년 동안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을 보면 한 반 정도는 10년 안에 마이너스가 가 있더라고요. 10년 전 주가보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업이든지 뭐 주구장창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2, 3년, 3, 4년 성장하고 나면은 또 그 에너지를 또 이렇게 축적했다가 그 이후에 또 상장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가 그래도 사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97, 8년도에 IMF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2007, 8년도 그리고 2007, 8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지만 이제 그 IMF 때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기업들이 그 기업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IMF 이전만 하더라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우리나라 금융자본 시장은 완전히 외국인에게 예속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회사들 보면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아니면은 뭐 그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국민은행 이런 것들은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도 70%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MF 때 우리 경제 주권이 외국인들이나 일부 소수 지배주들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그 얘기를 누군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아, 저는 좀 더 팔아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사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계속 파니까 떨어지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야, 이거 또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외국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나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이런 회사들 또 동남아시아 이런 쪽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그 불명예를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한국에는 세계의 K로 이렇게 분류되는 모든 이 산업,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엔트, 미디어, 뭐 K-푸드까지
다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K 주식, K 거버넌스만큼은 옛날에 그 이제 봉건 시대적 사고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만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 외국의 자본에서 예속되지 않고 좀 활로를 찾으려면 우리 주식 시장의 건전성, 지금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을 하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대선 때 제가 이제 각 캠프에 주식농부가 전하는 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있어 보면서 이것만 좀 지켜지면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국가가 모두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저평가된 요인,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컨트리 디스칼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말이야 그 막 크게 이게 도발을 하고 있어.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윤석열 정부도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이야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 불투명한 어떤 지배구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제가 5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가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주주가 보통 많아봐야 20-30%거든요. 그러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은 나머지 일반 주주들도 70-80%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기업 주주 환원율이 낮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은 전부 다 80-90%가 되고 뭐 대만이나 중국 이런 데도 50-60%가 다 넘거든요. 우리는 이제 20%가 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이제 장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이제 공정, 뭐 상식, 정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시장의 그 상장사들 시가평가 제도 이게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PBR 0.23배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가로 평가를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산이 순자산이 한 1조 되는데 2-3천억의 상속 증여가 돼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조금 이렇게 나쁜 기업인들은 좋지 못한 기업인들은 기업을 왜 상장시키느냐 상속 증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 증여 시 그 순자산 가치로 공정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상식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정치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는 이거 대단한 범죄거든요. 자기의 어떤 사익을 편취하다 자본시장이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그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은 박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결권은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야, 내가 잘못하다가 회사도 뺏길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애들들 뭐 앞으로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 문제가 제대로 좀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잘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지금 변하고는 있지만은 초, 중, 고등학교에 금융경제교육보다는 투자경제교육을 의무화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한 가정, 한 기업 갖기 운동.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어린이 경제교육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해요.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그런 계획만 있지 실행을 하는 사람이 없어. 막연해요. 90% 이상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에게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세상 보는 눈도 키우고 뭐 경제적 부도 이렇게 누리지만은 애들은 어리니까 시간이 결국 돈이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좋은 기업에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게 자기가 사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대부분 돈 벌려고 그러면은 3, 4년, 4, 5년, 10년을 보고 이 경영을 하잖아요. 적어도 투자자도 3, 4년, 4, 5년 정도 투자를 해줘야 그런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밥상머리 이제 경제교육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상머리에 보면은 밥상머리에서 뭐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얘기 나오는 게 학생 있는 집이면 뭐 이렇게 학교 성적 얘기 많이 나오고. 주로 공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워낙 유튜브나 막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얘기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가족들끼리 뭐 아빠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 아빠가 좋아하는 기업, 또 엄마가 좋아하는 기업, 또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밥상머리에 딱 올려놓고 한번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가기 운동을 벌이자고 하는 얘기는 저는 뭐 이렇게 한 100개 기업의 지금 주주로 살아갑니다. 저는 한 줄을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 뭐 적어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아빠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또 뭐 딸이 아니면 아들이 얘기 딱 하잖아요. 아빠 그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겠어. 그래? 딱 중지가 모아지면 그럼 우리 이 기업에 한번 그 주인이 돼서 기업을 응원해주고 함께 그 성장하면 성과를 한번 공유해보자. 이래서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이 벌어지면 진짜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면 우리 국가는 얼마나 그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 일가일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왕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책으로 또 말씀으로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셀코TV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저희 독자분들이 저희한테 보내는 사연 보면 너무너무 고민들이 많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팁을 좀 주신다면 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내가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오픈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에 이제 크게 나를 이제 돈 벌었던 것들은 세상의 변화를 잊고 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기업들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내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뭐 이제 고려개발이라든가 KCC건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크게 벌었고, 또 2014년도에 아이데스 동스라는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도 돈을 크게 벌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이 자전거 붐일 때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우리 또 IT 첨단 이런 산업이 있을 때 이런 기업들 이렇게 또 투자해서 벌고, 근데 지금 이제 과연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크게 수익이 나는 것들은 이제 이 항공 우주 산업 해서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뭐 카이 같은 경우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 한국의 어떤 위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이제 우리 항공 우주 산업과 이제 모빌리티 산업 쪽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이제 문화와 관련, K 컬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K 푸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는 내가 그동안에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좀 개선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제 뭐 삼성증권이 됐든 NH투자증권이 됐든 삼성물산이 됐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중견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사들 이런 쪽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 환경이나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주가 자체로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환경이나 문화는 저는 바뀌어질 거라고 봅니다. 바뀌어지게 되면은 수익이 분명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다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뭐 이게 자동차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는 어때요? 저는 뭐 현대차 좋다고 봐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현대나 기아 이제 현대오토바 같은 게 제가 이제 투자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주식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분명히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맞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차가 훨씬 저는 안정적으로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금 그 현대나 기아가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세계 5위잖아요. 저는 3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다 그런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현대나 이제 기아, 이제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K푸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CJ 제일제당이나 뭐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기업, KTNG. 왜냐면 세계 사람들이 이런 그 K푸드나 이런 것들도 국내 내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만두나 이런 것들이 지금 1조 이상 팔리잖아요. 그 농심 라면도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지금.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일부는 알고 있어요. 기업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이 될 거냐 아니냐. 근데 이러한 시장을 우리 기업 경영인들이 알고서 확장해 나가면 굉장한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저 박영욱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좀 달랐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이 태도를 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와 이런저런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